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60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609일이고요. 성공은 당신 것 245페이지예요. 8번째 줄 밑에서. 네. 이 밖에도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고객은 발이 아픕니다. 매우 바삐 돌아가던 인쇄소가 생각납니다. 이 인쇄소에서는 어떤 손님 일을 처리하든 일 진행이 자꾸만 중단되었습니다. 편지지 주문이나 전단 주문을 마치기까지 1시간 반은 걸리는 일이 아주 잦았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서서 직원들을 기다리다 짜증이 나서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직원들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 처리를 하거나 개인적인 대화를 하거나 어제 처리했어야 하는 알 수 없는 일에 집중을 방해받으며 수도 없이 주문 진행을 중단했습니다. 고객들은 몸이 안 좋아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필요가 있고 발이 아프면 건강 문제가 있어 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에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즉각적 성공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이 세 가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모든 고객을 대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반응에 완전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급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급하지 않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 돼서요. 미국 가보세요. 속 터져요. 딱 미국에 내리는 순간부터 자꾸 목이 잠기네요. 미국에 딱 내리는 순간부터 그냥 인터넷 와이파이는 그냥 포기하고 천천히 그냥. 근데 딱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하는 게 이제 와이파이 다시 켜는 거,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빨리빨리 하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제일 빨라요. 제일. 미국 가면 느려가지고 진짜 엄청 느리죠. 그래서 한국만큼 빠른 데가 없어요. 어, 모든 사람 급하고 목이 진짜 많이 아프죠. 죄송합니다. 각을 나왔어야 텐데.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유, 목이 많이 가네. 괴로워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 업무가 오늘 아주 바쁘다거나 직원들이 휴가 중이라거나 주요 직원 한 사람이 아프다는 점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정은 이미 모두 처리해 놓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다거나 직원들이 무슨 일이 휴가 가거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내 고객 자체가 바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놔줘야 되는 거야. 업무 처리가 그냥 잘 되게끔. 모든 직원을 예비 인력으로 대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퇴직자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돈 벌 능력이 있는데도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 앉아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으니 언제든 틈을 메꿔주러 달려올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단연간의 업무 경험이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무능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스스로 고객들이라고 상상하고 고객이 겪을 만한 문제를 모두 상상해서 해결 방법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제가 뉴욕주 매네세시에 보유했던 대규모 진료소는 세계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덕분에 갈수록 바삐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외나 뉴욕주 심지어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전화 연결을 기다리게 하는 대신에 전화 회선을 계속 증설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수신 전화가 10회 선을 놓기에 이르렀습니다. 비서 수가 충분치 않으면 더 고용했습니다. 진료소가 정말로 바빠졌을 때는 비서를 12명까지 두었습니다. 업무 지원이 더 필요하면 더 고용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더 의욕적으로 일하기를 바란다면 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우리 사업에 열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사치품은 형편없는 직원입니다. 직원이 열정이 없으면 해고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손님들을 응대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이들을 고용할 여유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아주 적게 주고 직원을 쓴다고 자랑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불한 바로 그만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기량은 시장에 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저희는 이제 천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전에 합성적인 걸 썼던 거는요, 몸에서요, 변, 찌끄러기가 변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이 몸에 남아 있어요. 그게 피부로도 튀어나오든 어디로도 튀어나오거든요. 피부로 튀어나와요, 그거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충분한 내가 이해를 하고 빨리 가서 안정감을 취하게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고 매일매일 관심을 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잘 모를 때, 겁날 때, 막 뭔가 막 이렇게 너무 내가 조급하면 안 돼요. 고객들은 조급하죠. 근데 나는 편안하게. 내가 편해. 내가 조급하면은 일이라는 거는 그냥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우선이거든요. 내가 조급하면 안 된다. 고객은 조급해도, 그렇죠? 내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큰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고 칩시다. 우리가 잠재적으로 우수한 고객인데 첫 접촉에서 우리에게 이 회사를 대리할 사람이 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놀라울지를 생각해 봅시다. 대리인은 우리가 반드시 적임자와 전화 연결이 되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최저 가격을 보장받고 만사가 적절히 챙겨지고 만족을 얻도록 조처할 것입니다. 대리인은 청구서 발부, 운송, 상품 설명이 반드시 정확하도록 챙길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상황 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우리에게 전화해 알리고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객님은 저희 개인 고객이시니 제가 고객님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고객님은 이제 저의 의뢰인이십니다. 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사용하는 체계에서 직원들은 점원에게 판매원으로 승진합니다. 판매원은 다시 판매 대리인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어서 영업 담당 임원으로 승진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는 가장 가치 있는 직원들이 누구누구인지를 신속히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일 처리를 잘 대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직위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이 직원들에게는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이 생겨 그들을 찾게 됩니다. 알다시피 어느 식당에 마음에 드는 웨이터가 있으면 우리는 그가 관리하는 테이블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우리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배려합니다. 정중합니다. 우리가 영화 시간에 늦지 않도록 지체 없이 계산서를 가져옵니다. 모든 사람은 친숙한 관계가 주는 느낌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미 없음에 넌더리가 있습니다. 대다수 업체들은 사람들이 오직 가격이나 접근성 때문에 또는 자기들이 동네에서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서 구매한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피자집이 생각납니다. 그곳이 사업을 유지한 것은 단지 그곳이 몇 킬로미터 내에 있는 유일한 피자 가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음식이 엉망이었습니다. 서비스도 형편없었습니다. 전화로 6시에 피자를 준비해 달라고 하고 6시에 그곳에 도착하면 아직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주인 남자는 주문이 너무 많았다고 핑계를 댑니다. 주문이 많은들
우리가 알 게 뭡니까? 그쵸? 조수를 써야죠. 고속 5분을 들여놔야죠. 주문이 많은 건 그의 문제지 고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새 저기 배달의 민족이 너무 잘 되는 데는 그 오다 주문 넣으면 취소하잖아요. 그죠? 취소하더라고요. 너무 잘 되는 데는 취소해요. 재료가 소진됐습니다. 그러고. 배민에 주문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잘 되는 데는 엄청 잘 되고요. 안 되는 데는 또 이제 막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잘 되는 데는 또 그런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쭉 보면 고객은 모른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상황들을 모르는데 우리는 다 있잖아요. 내 위주인 거야, 내 위주. 고객들도 내가 급하니까 내일이 해결돼야 되는 거. 어제도 제가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다가 막 이 얘기에 뭐 관점이 있으면 이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중심적인 핵심을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다가 딴 데 갔다 하다가 딴 데 갔다 결론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뭐였지? 아 그래 그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누구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했어요. 요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네 가지를 잘해야 된다. 뭐게요? 네 가지를 잘해야 돼. 앞으로 세상에서. 고객들을 많이 만나고 하려면 네 가지를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누군가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결론은 얘기 안 하고 옆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하는 거야. 하다가 또 하고 싶은 얘기하고 또 하다가 가지치기가 막 되는 거야. 너무 웃겨 죽겠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이제 뭔가 이렇게 하여튼 그냥 내가 생각해서 저 사람이 이걸 좋아하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상황을 물어보지도 않고 나 혼자 그냥 막 진행해 버리는 거야. 그쵸? 뭐, 막 뭘 만들어 버린다든지 뭔가 이렇게 막 하는 게 막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나 역시도 상대방 배려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앞으로 네 가지를 잘해야 된대요. 왜냐면 이제는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있잖아요. 만나는 것보다 인터넷 세상인 거예요. 인터넷 세상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터넷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터넷을 잘해야 되는구나. 나는 대충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하는데 매일 하나씩이라도 올려서 습관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인스타를 잘해야 되고 근데 인스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그렇다 좀 그래서 인스타도 잘해야 되고 페이스북, 블로그, 그다음에 유튜브 네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전에 어떤 사장님께서 인터넷 관련된 강의를 해주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렇구나라는 걸 제가 어제 회사 이제 미팅이 있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그걸 또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들으면서 이제 회사에서 앞으로 펼쳐지는 것들이 인터넷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할 줄 모르면 하고 막 누구한테 대신 해주세요 그래서는 내 그게 이제 확보가 덜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나는 몰라 그러면은 몰라요. 모르니까 믿는 게 모르니까. 근데 알려고 들으면 잘 관심을 가지면 하게 되죠. 글씨가 좀 안 보여요 저는. 금 뭐요? 글씨 크기 확대시켜요. 그리고 어디는 이게 확대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면 열기가 돼서 이게 확대가 되거든요. 확대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희 회사 사이트에도 보면 확대가 안 돼요. 제가 이거 왜 확대가 안 되냐고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사진 저장해서 확대시켜서 보거든요. 눈이 이제 작은 글씨는 안 보니까 그렇게라도 보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안 할 건 아니죠. 세상에 뭐 나한테만 맞춰져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세상을 또 세상에 맞춰져야 되는 거고. 내가 관심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다 고객도 자기 위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위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뭐 기업에서는
그 고객들에 맞춰서.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펼쳐질 이 고객들에 대해서 어떻게 편리하게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개인 맞춤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막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고객은 어쨌든 이게 제목이 그거잖아요. 화장실은 가야 할 때 가야지. 화장실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장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쵸? 소변 보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치 가격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유일한 요소인 양 경쟁력 있는 가격 책정에 너무들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거나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거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대개 어떤 값이라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거나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거나 그렇죠.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 느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대개 어떤 값이라도 지불을 치른대요. 그러니까 이제 공손하게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 주머니에서도 돈이 나오고 그 돈에 대해서 잘 쓰고 제대로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존중받는 느낌,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 그게 해줘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대신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내가 두려움이 없어야 그런 것들이 되죠.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참 옛날에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한 번씩 이런 거 보면 야 옛날에는 고객을 대처하는 방법도 배우지도 않고요. 옛날에 저희 제품 중에 하나가 강력한 제품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되게 좋은데 강력한 효과가 되게 빠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명현현상이라는 게 일어났을 때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명현을 하라는 것도 없었는데 그때 진짜 우유랑 녹두가루 사다가 가서 얼굴에다 막 발라주면서 어머 어떡하죠 그러고 막 그러면 그냥 계속 쓸게요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녹두가루가 뭔 효과가 있는지 우유가 무슨 효과가 있는지 우유에다 사서 그냥 그 뭐예요? 그냥 밀가루 발라주듯이 우유에다 녹두가루 발라준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어떡하냐고 아프시죠? 어떡하죠? 그리고 막 그렇게 했던 거. 그분들이 다 썼었어요. 제 이제 같이 사업하고 있는 분의 이제 소비자들이었는데 무슨 용기로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어느 회사와 수십 년 동안 거래하며 수천만 원을 썼는데도 전화할 때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미를 완전히 잃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사업을 유지한 것은 사실상 우리 덕분이었는데도 그들은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무례한 일이 아닐까요? 멍청한 일이 아닐까요? 열받을 일이 아닐까요? 모욕적인 일이 아닐까요? 못 알아보면 열받고 모욕적인 일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 돼요. 나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도 그건 안 되고 기억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 세상을 살려면 깨달으려면 그 기억조차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요. 근데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 봤는데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내가 한 번 봐서 기억 못할 것 같은데 기억하고 있으면, 그 고맙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 광고의 유일한 기능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제품 출시를 알리거나 기존 사업의 상황 변화를 알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도 광고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성공을 가져오는 가장 단순한 규칙들을 지키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어떻게요?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공에 관련된 거는. 그래서 우리 사업이 순전히 입소문과 좋은 평판에 힘입어 자연히 갑절로 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족분을 발충하기 위해 광고 전략에 큰 돈을 써야 합니다. 이 얼마나 시간과 돈에 큰 낭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광고 전략에 쓰는 거예요. 또 이제 한계가 있죠. 광고 계속 보면 실증나요. 그래서 광고를 큰 돈 주고 광고 쓰는 것보다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동을 주는 거. 감동과 확신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설명하는 거 말고. 말을 잘해서 설명하는 거 말고. 감동, 확신. 이런 게 이제 큰 감동. 그렇죠?
그래서 이 얼마나 시간과 돈의 낭비입니까? 그렇죠? 기본 규칙은 이것입니다. 고객을 잃을 것에 대해 어떤 이유나 핑계도 될 수 없고 모든 고객이 각자 새 고객을 데려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나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계산대 앞에 긴 줄이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어떤 가게에 들어가지 않고 건너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업 출혈 요소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계산원이 받는 시간당 보수는 얼마 안 되는데 반해 계산원 한 사람이 한 시간에 상품 수백만 어치를 처리하니 이보다 바보 같은 일이 있을까요? 이것이 편의점이 급증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즉 사람들은 물건 몇 가지 사려고 하염없이 줄 서서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 편의점의 발상입니다. 쉽게 편하게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편의점이 생기게 되고 멀리 안 가도 되고 상품을 교환하거나 개인 수표로 결제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줄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편의점에도 그거 있잖아요. 돈 출력하고 입금하는 게 은행도 불편해서 이제 은행도 다 모든 것들이 모바일로 통해서 하고 편의점에서 현금을 잘 안 쓰는데 현금 찾을 때 편의점 가서 찾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91년도 쓰신 거고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처리하면서 각종 신분증을 내놓아야 해서 지갑이나 손가방을 뒤지기 일쑤고 신분증도 안 써요. 요새는 모바일로 하면은 손 지문, 눈 인식, 아니면 뭐 패턴, 뭐 비밀번호, 뭐 그런 거로 다 되잖아요. 옛날에는. 참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신용카드 승인도 다시 받아야 하고 기타 온갖 성가신일을 처리해야 하니 말입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얘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카드랑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얘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다 되는 거니까. 그렇죠? 달리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로 시간을 빼앗기고 싶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면 종업원이 우리를 테이블로 안내하는데 이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종업원은 우리가 직접 집어 들 수 있는 메뉴판을 우리에게 건네고 우리라면 고르지 않을 테이블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런 다음 상냥하게 미소 짓고 자리를 뜬 뒤에는 완전히 못 본 척합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를 챙기는 사람이 있는지 다시 살피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계속 앉아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누가 알고는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마침내 식당 보조가 나타나 물을 가져옵니다. 목말라 죽을 참이 아니라면 물 따위는 알게 뭡니까? 그런 뒤에 또 한동안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를 끌어보려고 미친 듯이 신호를 보냅니다. 담당자가 아무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고객의 필요가 잘 챙겨지도록 종합적으로 감독하고 돌보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또 뭐예요? 우리가 나의 고객들을 제대로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저는 던져놓고 숨어버리고 막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옛날에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까지 한 거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너무 웃기다, 그쵸? 근데 뭔가 지금은 자꾸 의식공을, 그러니까 두려워서, 내가 두려워서 그 신형체계 3살 이전에 그 사건이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뭔가 해놓고 제대로 못하는 건데 제가 하는 일이 특히 이 고객들, 모든 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객들에게 관심과 그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해놓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해놓고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던져주고 팔고 딱 땡기고 치우고. 이게 손님이 들어왔으면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새는 일일이 그 사람들한테 이제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뭐 주문했으면 왔냐, 이거는 이렇다. 또 막 전화해서 확실하게 알고 먹어야지 그냥 먹어서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긴 걸 보내줘요. 근데 보내주는데 제가 먼저 들어보고 26분 40초까지만 들어봐라. 반복해서. 이게 내가 자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요것만 반복해서 들어라. 1시간 고객들한테 1시간 반짜리를 주잖아요. 동영상을. 기절하죠. 1시간 반 들으라 그러면. 짧은 거 26전 40
40초, 26분 40초 정도 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또 들었어요. 들어봐야 되는데 진짜 들어봐야 돼. 들었냐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제대로 먹었는지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의 고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종업원들이 이런 일을 돌보기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되게 형식적입니다. 나도 혹시 나의 고객들에게 형식적으로 하진 않았는지, 그렇죠? 형식적으로 하진 않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수행할 직무가 있고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라는 인간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앞서 나온 규칙들에 추가할 마지막 규칙입니다. 이제 규칙 전체를 살펴봅시다. 규칙 전체를 살펴보세요. 성공의 규칙 첫 번째, 모든 사람은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발이 아픕니다.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편안하게. 또 세 번째, 모든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래서 누가 맞이해주고 안내해주고 그 업체의 서비스를 경험할 때 동반해 주길 바란다. 모든 사람은 배가 고프다. 이 5가지를 충족시켜 주려는 거죠. 네. 고객들에게. 사람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매장에서 무더기로 나가버립니다. 여기에 충족되지 않으면 아이고 다리 아픈데 막 빨리 못 앉으면 나가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 뭔가 살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 전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백화점 사람들이 화장실 6층에 있다고 알려주면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거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하니 이런 젠장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1층에 화장실이 없어요. 백화점에. 2층부터 있죠. 2층에 화장실,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걸 더 목적으로 해서 올라왔다가 쇼핑하게끔 만들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편리하게 해줘야 그래도 여기서 내가 편리하게 볼일을 봤는데 볼일을 봤으니 내가 이제 여기서 그냥 편안해졌을 때 한번 쇼핑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한 거를 먼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급한 거를. 그리고 발길을 돌려 밖으로 나가 근처 식당 같은 데 가서 오직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음료수나 맥주 같은 것을 주문합니다. 매우 중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쇼핑 나들이를 한창 하다가 다음 식사 때까지 버티게 해줄 커피 한 잔이나 도넛 같은 것을 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진짜 큰데 좋은데 말고는 백화점도 잘 안 돼요. 이제는. 그렇죠? 백화점도 잘 안 돼가는 거예요. 우리는 슬슬 배고픔으로 혼미해집니다. 주위를 둘러보지만 뭐라도 먹을 것이 있을 가망은 없습니다. 이런 원초적 본능에 떠밀려 우리는 백화점에서 나옵니다. 되돌아보면 제가 이런 이유로 많고 많은 매장에서 실로 막대한 돈을 쓰지 않았던 경우가 줄줄이 기억납니다. 내가 힘든데 화장실 가야 되고 다리 아파 죽겠고 막 배고픈데 쇼핑이 되냐는 거죠. 중요한 거를 사. 또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고객을 만났을 때 진짜 그 배려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신지 내가 좋아서 나 혼자만 막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신지 어디 갔다 오셔가지고 힘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결론은 다 뭐냐면요. 나만 급해. 어린아이야. 어린아이인 거야, 내가. 어린아이들은 나밖에 몰라요. 주변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알고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어린아이인 거야. 아직 몸은 성인이 됐는데 내 생각 자체, 내 마음은 이 3살 이전의 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꾸 이제 세상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타인들을 위한 그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내 어릴 때에 갖고 있었던 결핍, 3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신념, 결핍, 엄마한테 못 받았다라는 거, 거기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는 신의 사랑으로 그냥 이 사랑은 딴 데서 엄마를 통해서 온 거지. 그냥 엄마를 통해서 오고 다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 자체가 발전소가 어디냐는 거죠. 엄마가 아니었더라. 엄마가 시작점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발전소가 다른 데 있더라라는 거죠. 사랑의 발전소가. 거기에서 있다라는 걸 알아주면 내가 자꾸 이제 이렇게 반경이 넓어져요.
내가 볼 수 있는 반경들. 근데 이게 다 있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 뭔가 가게를 운영을 하고 뭐 매장을 뭐 다른 것들을 내가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호킨스 박사님 모든 생명체에게 모든 나에게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가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라고 하신 말씀을 친절하라. 사랑을 베푸는 행위가 친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야, 이걸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실천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각성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고요. 네.